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자, 우리가 또 돌아오는 월요일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좀 많이 실망을 했죠.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내려갔기 때문에, 야, 하이닉스는 이렇게 주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래요? 라는 실망감이, 시가에,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재밌는 건요. 외국인들은 사실 이날 매수 들어왔어요. 예,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고,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일부 팔았죠. 뭐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 매도에 더 가까운 힘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외국인들은 자, 삼성전자의 배당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게 역대급 주주환원이에요. 약간 시장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오해가 뭔지를 한번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고, 자, 결국 삼성전자는 좀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까지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예, 올라간다. 올라가지만, 일단은, 뭐,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나, 자, 애널리스트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요? 자, 일단은 위에 소위 말해 매물대가 많다. 자, 본전 심리가 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할 경우 어떻게 돼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되, 자, 우리가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자, 26일에,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 추가적으로 27일에는 뭐가 있어요? 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자, 연준에서 이제 회의했던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또 금리 얘기 나올 건데, 자, 이 케빈 허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셔라. 언제까지? 적어도 올해까지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추세 전환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대로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간다?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편하게, 예, 우리는 자, 일단은 생존자예요. 자, 여기서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냉정하게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어떻게든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발 레버리지는 쓰지 마셔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미리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 저 차명석 주말에도,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명석 응원의 메시지, 차명석 힘내라, 차명석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은 우리 1등으로 가시죠. 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종목의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내년에 27년에는 1년 통틀어 1등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 세계 1등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 댓글창 1등! 자, 1등으로 우리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대박도 좋고요. 자, 1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힘내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중요한 거. 자, 요거 어제 한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자,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배당금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자, 하이닉스는 자, 주식 소각을 하는 이유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죠. 근데 이거보다 결국 삼성전자가 실망했던 요인들에 대한 부분은, 자, 이게 시장에서 좀 억지가 있었어요. 억지가 이거예요, 이거. 장기 공급에 대한 부분. 자, 삼성전자가 공식 내용에서 뭐랬어요? 장기 공급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받는데요. 이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이 부에서 잉여연금에서 뺄게요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마치 야, 니네 돈 벌었는데 이거를 제외한다고? 주주로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잉여연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망을 1차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자, 계약금을 어떻게 받아요? 예치금. 자, 하이닉스가 직접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계약금 1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하이닉스의 직접 통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제3자. 이 신탁회사에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에는 어쨌든 매출로서 잡히는 부분은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잉여연금이랑 어쨌든 영향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선수금을 받습니다. 받는 구조가 다르죠. 예치금과 선수금의 개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통장으로 꽂히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어쨌든 매출로 잡히잖아요. 사실 하이닉스와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야 니네 돈 벌었는데 이거는 제외한다고? 라는 실망감. 사실 억울할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억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망했던 부분이 요거였죠. 성과금. 임원진들의 성과금은 이것도 빼겠다. FCF에서 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잉여연금이 100조가 됐어요. 근데 임원들에게 얼마 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한 20조 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잉여연금은 80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100조 기준이면 50%를 주주환원하기로 했으니까 50조를 풀어야 돼요. 근데 20조 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조에서 20조 빼게 되면은 80조 기준으로 50%게 되면은 40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자,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임원의 성과급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선수금에 대한 부분은 하이닉스의 구조를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억울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자, 하이닉스는 잉여연금에 대한 부분을 50% 이상 우리는 할게요. 50% 이상이라는 거는 상방이 열려 있잖아요. 6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딱 잘랐습니다. 자, 우리는 50%예요. 자, 50%라는 거는 위로 더 이상 열릴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망감이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어제 다뤄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요, 업종이 다르잖아요.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이 금산분리에 대한 10% 룰이 있어요. 자, 이 지분을 삼성전자의 지분이에요. 10%가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이제 소각을 했을 경우, 자, 이들이 지분율이 10%가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을 또 팔아야 돼요. 근데 이미 3월 달에 자사주 소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당시에도 일부 지분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더 정리하게 되면은 뭔가 지배구조에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배당금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상관없죠. 오히려 자, SK 스퀘어라는 이제 모 회사가 지분율을 20% 이상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조건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사주 소각은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 자, 100주의 주식이 소각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0주의 주식이 예를 들어 10주를 소각한다라고 가정하면 90주만 남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90주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100주가 거래됐을 때와 90주가 거래가 됐을 때 한 주의 가치는 당연히 90주가 거래됐을 때가 더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 부양책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요거는 이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상 이재용 회장님은 어때요?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배당을 받게 되면은, 배당률이 높게 되면은 어쨌든 조금이나마 오너 일가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 자,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자, 오히려 배당을 받는 게 사실상 좀 더 이득인 건 맞다라는 부분까지도 이게 어쩌면 삼성전자가 좀 실망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실망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적어도 이 장기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자, 미국 시장 ADR 했잖아요. 이때 어쨌든 현금으로 취득한 게 대략 40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이번에 40조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ADR로 인해서 돈을 확보를 했어요. 그냥 이거 고스란히 소각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 겉으로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 여기서 이미 돈 벌었잖아요. AD. 그거를 현금으로 쓰는 거다라고 봤을 때는 자, 삼성전자가 솔직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는 끝났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제가 어제 좀 180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거는 기사로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년에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벌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180조 정도가 주주환원으로 실제로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1분기 때, 2분기 때,
3분기 때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3분기 때 이제 4분기 때로 넘어가면서 일정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자, 매출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3, 4분기 정도에 대한 실적이 자, 내년 27년에는 통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라면은 충분히 매출로서 자, 일단은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더 커진다.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분명 27년에는 180조가 주조만 원으로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어제 실수 하나를 했더라고요. 이거 정말 저도 좀 창피한데, 제가 어제 우선주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일단은 배당률이 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투신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 삼성전자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자, 주주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자, 급락이 나왔어요. 실제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언급했고,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급락이 없이 끝났다라고 좀 표현했는데, 자, 이게 제가 깜빡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NXT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얘는 시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에선 빠졌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좀 혼선을 드려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일단은 5%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대략 한 2% 마감이 됐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 위치에서 마감이 됐지만 우선주 역시도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이제 우선주에 대한 개념을 살짝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표결에 어떤 주주총회를 할 때 표결을 붙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이 없는 게 우선주예요, 우선주. 자, 배당을 우선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자, 따지고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배당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 주겠다라는 개념은 맞는 거고,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와 본주죠. 본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차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배당률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유는 뭐예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종가 마감 우선주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본주는 27만 원입니다. 자, 대략 7만 원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한 주 샀을 때 20만 원과 한 주 살 때 27만 원. 똑같이 주당 배당률이 예를 들어 2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배당률이 10%잖아요. 얘는 10%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주가 배당률이 더 높다라고 좀 보는 거고, 이게 일단은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역시도 이번에 배당이 나올 때 한 5%와 7%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 노리고 실제로 이제 투신이 맞죠. 투신에서 실제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엔 삼성전자의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식의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잘 고심해서 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혹시 이제 바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이런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매도 신호 이후에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살짝 꺾이게 된다라면은 제가 매도 신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쁘신 만큼 삼성전자 차트를 매일매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자,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자, 이런 것들 좀 대응을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로 그냥 한 글자 3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전자의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매수 매도 이렇게 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기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도 자,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충분히 대략 한 번에 매수 매도로 10%, 15%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그래서 매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갔어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이 아예 안 나오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이대로만 진행을 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한 12% 정도 수익 중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단타보다는 결국 우리가 긴 호흡으로 먹는다는 게 주가가 아니죠. 계좌가 우상향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수와 매도가 자, 이 구간에서는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어야 우리가 계좌가 우상향이 되는 건데 얘는 대략 73%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자, 이렇게 박스를 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런 구간이 나와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을 우러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수 이후에
자, 이런 거 한번 먹음으로써 계좌가 우상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사실 이런 구간이 한 번 더 있었죠. 한 번이 더 있었던 여기네, 여기. 요 구간. 자, 여기도 한번 확보해 볼게요. 확대. 자, 여기서도 매수 이후에 매도가 여기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일정적으로는 작년이네요. 작년 12월에 진입해서 마지막 매도 타점이 3월 초에 나왔네요. 전쟁 기간 시작할 때. 그때 이대로만 우리가 또 따라갔다면 얘도 한 74% 정도 되네요. 자, 앞전에 요 두 구간이네요. 요 두 구간. 보이시나요? 자, 큰 파동이 한 번씩 나와줬잖아요. 자, 이런 거 두 번 먹었을 때 계좌가 더블 나는 거죠. 더블 이상이죠. 거의 200% 수익 정도가 챙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요런 타점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바쁘신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 역시도 힘든 구간이 있었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저는 마이너스 90% 손절한 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이런 경험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삼성전자도 이러기는 쉽진 않지만 레버리지 쓰면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로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당부드리면서 타점에 대한 공유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로 한 글자 삼성전자의 3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타점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삼성전자가 결국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약간 실망스러웠던 게, 자,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자, 뭐가 달라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인수합병, 자, 기업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자, 인수합병에 대한 좀 언급을 했었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자, R&D, 연구개발은 하지만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법인 출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좀 보여진다라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인수합병에 대한 이제 자금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200조까지 예상을 했지만 자,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제가 그래서 또 요 자료집도 준비해 봤어요. 자,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할 건지에 대한 제가 후보군을 추출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대주주가 된 시점으로부터는 어떻게 됐죠? 자, 저점 대비 고점을 연결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00%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엄청난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 자, 왜 지금 인수합병을 준비하느냐라는 부분들,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힌트가 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24년부터 26년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자, 보시게 되면 24년에는 자, AI 의료영상,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쪽이죠. 자, 24년에도 젤스라는 기업을 헬스케어 쪽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조 쪽. 자, 그리고 25년에는 에이다스,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또 인수를 진행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봇 쪽,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헬스케어 쪽,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힌트가 나온 게 어떤 분야죠? 자, 로봇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전장,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얘기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조 쪽, 그 다음에 헬스케어. 자, 이렇게 4개의 분야인데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좀 언급했던 건 이제 로봇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해외 그룹, 해외 기업도 제가 이렇게 추스려 봤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실제로 투자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 네덜란드 독일 기업은 비상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일단은 인수 후보군에 있고,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제가 추스려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자료집을 좀 공유해 드려 볼 거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1순위로 뽑고 있는 기업은 이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죠? 자, 로봇 기업이죠, 로봇 기업. 자, 로봇 기업에서 결국 삼성전자가 이미 힌트를 준 게 요거예요. 자, 인수합병의 핵심은 부품이다. 자, 어떤 부품이죠? 로봇의 핵심 부품은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 네,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이 저는 1순위라고 보고 있고, 자, 이미 시장에서는 야금야금 삼성전자가 지분을 모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아직 5% 지분 공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요게 뜨는 순간 저는 최소 1000%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요 자료집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삼성전자가 이 기업을 진짜로 노리고 있구나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 정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한 소액을 그래도 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게 되면 어쨌든 지분 공시 5%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최소 1000%예요. 1000%. 1000% 올라간다라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500만 원이 진짜 5천만 원이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수익 나시면요. 삼성전자 자, 바로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드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 현황이 너무 좋아요.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 싹 다 매수 들어오는데, 자, 개인들만 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이 종목이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군에 있는 종목이구나, 지분이 이미 들어오고 있네 라고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에서도 답이 나와주는데, 자, 소위 말해 스마트머니,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하는데 어때요? 거래가 안 터지죠? 이유가 뭘까요? 자, 시장에 노출 안 시키는 거예요. 시장에 노출 안 시키고, 자, 지들끼리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거래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알아채게 되고, 개인들이 올라타는 시점으로부터는 그쵸,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올라타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야죠. 이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서 재밌는 게, 개인들이 알고 뉴스가 나오면은 요런 구간입니다. 개인들은 대부분 여기서 올라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본인들이 매집했던 걸 단기 시대 차익 물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은 여기서 또 털리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 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물량을 받아 먹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상승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상승 N자형 파동이 나온다라는 원리가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이 결국 개인들을 털어먹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당하지 말자. 우리는 어디서 진입해요? 자, N자형 상승 파동에서는 여기서 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무조건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종목이 이래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만 진입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상단의 번호로 아까 타점 공유 원하시는 분들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에 3이라고 요청 주시라고 요청 드렸는데, 자, 뒤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후보군으로 뽑아놓은 기업들 요 브리핑 자료 공유해 드려 볼 테니까 주말 사이에 읽어보세요. 주말이, 자, 오늘이 8월 23일이네요. 8월 23일이니까 자, 오늘 늦은 저녁까지는 제가 안내를 드려볼게요.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자, 24일 그쵸? 돌아오는 정규장에 꼭 진입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당장 내일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뉴스 뜨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100% 급등이 나옵니다. 자, 2연상, 3연상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내용 알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너무 화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진입해보셔서, 자, 최소한 지분 공시 5%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홀딩하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을 위해 안내 드리고 있어요. 힘든 시장 어떻게든 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대략 제가 주식시장에서 한 15년 동안 있으면서 한 10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긴 시점으로부터는 그래도 소액이나마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저와 함께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다면 제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싹 다 좀 말씀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장에, 그러니까 좀 단기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자, 어때요? 이 종목을 보시면 대략 어느 섹터가 굉장히 핫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뭐가 있죠? 자,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쿠콘, 갤럭시아 머니터리. 자, 요거 보이시면은 대충 그래도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쵸? 코인 관련주들이 가고 있잖아요. 자, 실제로 주중에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죠. 코인 관련 법안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실 거고, 자, 그 외에는 좀 개별주 위주로 좀 갔다라고 보여주고, 그나마 테마주 아난티가 등장을 했어요. 대북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시면 지금 주도 섹터가 여기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한번 수익 매매를 해볼까? 단타 매매를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꾸준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혹시라도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자, 주식 공부에 대한 부분에 정말 진심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하루에서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도 있으니까 여기 진입하셔가지고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비록 삼성전자 주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로만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자, 시장에 수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대략 한 2,600개 가량의 종목이 있죠. 자, 이 중에 절반은 소위 말해 우리가 조금 애매한 종목이 많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관점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결국 이 시장의 중심은 AI예요. AI 중심에 있다 보니까 AI 관련 인프라 종목들 중에서도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제가 이번에 문자 요청을 주시면은 요거는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텔레그램 막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같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자, 상단의 번호로 010-2809-2262 이쪽으로 3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을 이제 하루에 촬영해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삼성전자 촬영해 드리는데 한 20분 정도 혹은 25분 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제약이 있어요. 하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는 뭐예요? 제 24시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좋아요, 내일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한 혼자서 10년 동안 공부하실 거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한 2년 정도로 단축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뷰라고 하죠. 이 뷰를 좀 넓히신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을 더 빠르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영상 좀 3점포로 샜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자. 자, 우리는 1등 기업의 주주예요. 내년에 삼성전자가 27년에 세계 1등 되는 기업이 되길 기원하면서 댓글창 1등이라고 댓글창 부탁드리고, 자, 참여해서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촬영할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